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거울을 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같은 나이의 친구를 만났는데 나보다 훨씬 젊어 보여서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나이 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70세에도 30대 못지않은 활력을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50대부터 이미 기력이 쇠해 보입니다. 이런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최근 10여 년간 노화 연구 분야에서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노화의 속도와 질을 상당 부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텔로미어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유전자보다 노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들이 우리를 젊게 만들어줄까요? 하버드 의대에서 80년간 진행한 장기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하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비싼 보충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나갔습니다. 첫째, 이들은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생활 패턴을 조절했습니다. 둘째, 음식을 약처럼 활용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을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움직임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헬스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평생에 걸쳐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재능이나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12년에서 15년 더 길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생활 패턴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서구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중해 시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갑자기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 위주의 식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식이라는 훌륭한 건강 식단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화되면서 변질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헬스장에 등록하고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해온 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을 현대 생활에 맞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노화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한 노화의 비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실제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와 몸이 느끼는 나이가 같은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두 나이가 다르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를 생체 나이와 달력 나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달력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생체 나이는 우리 몸의 실제 노화 정도를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50세라고 해도 어떤 사람의 생체 나이는 40세 수준이고 어떤 사람은 60세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무려 20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스탠포드 의대의 연구팀이 1000명을 대상으로 38세부터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0.4세씩 늙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1년에 2.44세씩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6배 이상의 노화 속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들이 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체 나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의학적 검사를 받지 않아도 일상에서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계단 테스트입니다. 2층 높이의 계단을 평상시 속도로 올라가 보세요. 숨이 차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면 심폐기능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만약 중간에 쉬어야 하거나 숨이 많이 찬다면 실제 나이보다 생체 나이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 감각 테스트입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는 근력과 신경계의 통합적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손가락 유연성 테스트도 있습니다. 등 뒤로 양손을 돌려서 손가락 끝이 맞닿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는 관절의 유연성과 근육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기억력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7자리 숫자를 듣고 거꾸로 말할 수 있는지, 10개 단어를 듣고 몇 개나 기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간단한 테스트들을 통해 대략적인 생체 나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결과에 좌절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체 나이는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3개월 이상 지속한 사람들의 생체 나이가 평균 2.5년 젊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생체 나이를 결정할까요? 첫째, 근육량과 근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30세 이후 매년 0.5에서 1%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이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심폐기능입니다. 최대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격렬한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사용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생체 나이가 젊습니다. 셋째,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의 탄력성과 혈액순환 상태는 전신의 노화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조절 능력 등이 모두 혈관 건강과 관련됩니다. 넷째, 뇌 기능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섯째, 호르몬 균형입니다.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등의 균형이 노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째, 면역 기능입니다. 감염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 그리고 만성 염증 수준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좌우합니다. 일곱째, 수면의 질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능력과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모든 신체 기능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여덟째, 스트레스 대처 능력입니다.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회복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개선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 근력이 향상되고 심폐 기능이 좋아지며 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동시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호르몬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생체 나이는 빠르게 젊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모 씨는 55세 남성으로 회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생체 나이가 65세로 나왔습니다. 10세나 높은 수치였죠. 김 씨는 이를 계기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주 3회 근력 운동, 금주, 규칙적인 수면, 명상 등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 결과 생체 나이가 50세로 15세나 젊어졌습니다. 실제 나이보다도 5세 젊어진 것입니다. 김 씨는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친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계단 한 층 더 올라가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10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 등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생체 나이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는 선택이 1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던 말이 25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들이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수준, 호르몬 균형, 면역 기능, 심지어 유전자 발현까지도 조절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화와 관련해서는 음식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반면 올바른 식습관은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된 손상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 먼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식습관에 노출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반면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등 필수 영양소들은 권장량에 한참 못 미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공식품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우리 식탁의 80% 이상이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50%도 안 됩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인공감미료, 트랜스지방, 과도한 나트륨 등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성분들은 체내 염증 수준을 높이는데 만성 염증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에 비해 생체 나이가 평균 3.2세 높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식사 패턴의 변화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저녁 식사는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식사 패턴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호르몬 리듬을 깨뜨려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음식의 힘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면 올바른 식습관은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노화 효과가 입증된 식품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노화를 늦춰줄까요? 먼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블루베리, 석류, 녹차, 다크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노화를 늦춥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지수가 높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텔로미어 길이가 유의하게 길었다고 합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노화의 지표로 여겨지는 DNA 구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들도 중요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등의 등푸른 생선과 호두, 아마씨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보호합니다. 실제로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발효식품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의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익한 박테리아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노화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고 건강할수록 노화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등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돕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합니다.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들도 중요합니다. 레드와인, 녹차, 베리류, 견과류 등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노화를 늦춥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식단 구성법. 만성 염증은 노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대표적인 식단이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채소, 과일 등을 중심으로 한 이 식단은 수많은 연구에서 항염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식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전통 한식은 이미 지중해식 식단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물과 채소 반찬, 발효식품, 생선 요리, 콩 제품 등은 모두 항염 효과가 뛰어난 식품들입니다. 문제는 현대화되면서 나트륨은 늘어나고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 한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트륨을 줄이세요. 김치는 덜 짜게 담그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가공식품과 외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을 늘리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셋째, 좋은 지방을 늘리세요. 참기름, 들기름, 견과류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일주일에 2회, 3회는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넷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각각 다른 파이토케미컬을 함유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다섯째,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등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을 활용하되 나트륨 함량을 고려해 적정량을 드세요.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식사 원칙, 이론을 알았다고 해서 실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80% 룰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8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1회, 2번 정도는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건강한 간식을 미리 준비해 두고 냉장고에는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재료들을 채워두세요. 세 번째 원칙은 천천히 먹기입니다.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만드세요. 네 번째 원칙은 물 마시기입니다.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작은 접시 사용하기입니다. 같은 양이라도 작은 접시에 담으면 더 많아 보여 포만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식사 시간 지키기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호르몬 리듬을 깨뜨립니다. 가능한 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세요. 일곱 번째 원칙은 감정 먹기 피하기입니다. 스트레스나 우울할 때 음식으로 위안을 삼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대신 산책이나 명상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는 구체적인 식단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현미밥 반 공기에 계란찜이나 두부 조림, 시금치 나물, 김치, 미역국 같은 구성이 좋습니다. 바쁠 때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베리를 넣어 드셔도 됩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이므로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잡곡밥에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다양한 나물 반찬, 된장국 등을 드세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구성하세요. 연어구이에 샐러드, 브로콜리 등이 좋은 조합입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과일, 요거트 등을 활용하세요. 가공된 과자나 빵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는 물을 기본으로 하고 녹차나 허브차를 활용하세요. 커피는 하루 2에 3잔 정도는 괜찮지만 설탕이나 크림은 피하세요. 이런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2에 3주 정도면 에너지 레벨이 좋아지고 2에 3개월 정도면 혈액 검사 수치들이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이 새로운 흡연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현대인의 좌식 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흡연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하루 4시간 미만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5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거나 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젊게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헬스장에 가야 하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오늘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움직임이 몸에 미치는 과학적 효과.
먼저 운동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근육과 뼈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섬유가 굵어지고 개수가 늘어납니다. 또한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줘서 골밀도를 높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과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운동만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심혈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 근육이 강해져서 한 번에 더 많은 혈액을 펌프할 수 있게 됩니다. 혈관의 탄력성도 좋아져서 혈압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뇌에 미치는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는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습니다. 또한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고 뇌 연결망이 강화됩니다. 이는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호르몬 시스템도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엔돌핀 등이 분비되어 근육 성장, 기분 개선, 통증 완화 등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면역 기능도 강화됩니다.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심지어 유전자 수준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동은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을 억제하고 건강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을 촉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각 연령대별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운동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공에 3공대는 기초 체력을 쌓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운동을 경험하며 최대 근육량과 최대 골밀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주 3회, 4회, 근력 운동은 주 2회, 3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지만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4공에 5공대는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예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주 3회, 4회, 근력 운동은 주 2회, 3회 실시하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피하고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6공에 7공대는 기능 유지와 낙상 예방이 중요합니다. 근력, 균형 감각, 유연성 모두 골고루 신경 써야 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매일, 근력 운동은 주 2회, 균형 감각 운동은 매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80대 이후는 독립성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등 일상 동작을 운동으로 활용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매일 실시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걷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1시간마다 5분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점심시간에는 짧은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서는 TV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광고 시간에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도 의식적으로 몸을 더 많이 움직여 보세요. 스마트폰의 만보개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움직이는 것을 즐기자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30세 이후 매년 0.5에 1%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가서 복잡한 기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자신의 체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점차 깊게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푸시업도 좋은 운동입니다. 팔, 가슴, 어깨 근육을 강화합니다. 처음에는 벽을 밀거나 무릎을 대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일반적인 푸시업으로 발전시킵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공에 5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이런 운동들을 주 2회, 3회, 각각 1공에 5회씩 3세트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특히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등 자주 사용하는 관절들을 매일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간단한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허리 비틀기, 다리 뻗기 등을 아침에 일어나서와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각각 5회, 1공분씩 실시하세요. 균형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한 발로 서기, 일직선 걷기, 눈 감고 제자리 걸음 등의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다가 점차 도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없이도 체력 향상시키는 방법. 운동할 시간이 없거나 몸이 불편해서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세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고 서는 것만으로도 코어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숨쉬기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쉬는 연습을 하면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도 감소합니다. 마사지나 지압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도 체력 향상에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와 비타민 D는 근육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사우나나 온천욕도 혈액순환 개선과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매일 10분씩만 움직여도 1년이면 60시간, 10년이면 600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의 누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움직임은 약입니다. 부작용은 없고 효과는 확실한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정신 건강이 몸의 건강을 좌우한다.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신체가 깃든다는 고대 로마의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신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20년간의 연구들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같은 정신적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며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 충분한 수면, 좋은 인간관계 등은 신체적 건강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뇌 건강은 전체적인 노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반응이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문제가 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고 혈압을 올리며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또한 뇌의 해마 부위에 손상을 입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텔로미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구조로 세포 분열 때마다 짧아지는 노화의 지표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빠르게 단축시켜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들보다 9.17년 짧았다고 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실제로 생물학적 나이를 늙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문제는 만성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고 회복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이 결정하는 건강 수명.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뇌가 회복되고 재생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중요한데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지방을 분해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호르몬의 70에 80%가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됩니다.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는 뇌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이때 제거됩니다. 기억이 정리되고 저장되는 과정도 일어납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정보들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고 불필요한 정보들은 삭제됩니다. 면역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수면 중에 감염과 질병에 대항하는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런 회복 과정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7에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당뇨병 위험이 1.5배, 감염 위험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2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에 이 공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고 2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넷째,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독서,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등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일정하게 하면 몸이 잠들 준비를 합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 뇌는 다른 장기와 달리 평생에 걸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연결망이 재구성됩니다. 이를 신경가 소성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자극과 환경을 제공하면 나이가 들어도
뇌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뇌에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 인지 기능을 강화합니다. 독서도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면 뇌의 여러 영역이 골고루 자극받습니다. 하루 30분만 독서해도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퍼즐, 체스, 바둑 같은 두뇌 게임들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됩니다. 사회적 활동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됩니다. 새로운 경험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며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사회적 관계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히 정서적 만족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외로움은 만성 스트레스 상태를 만들어 염증 수준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서로를 돌보고 지지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치매 발병률도 낮습니다. 친구 관계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도 잘 유지됩니다. 지역사회 활동이나 봉사활동도 건강에 도움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독성 관계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의 실제 효과. 마음 챙김과 명상은 더 이상 종교적이나 철학적 실천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그 효과를 명확히 입증한 건강 도구입니다. 명상이 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면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집니다. 이 부위는 집중력, 의사결정,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또한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편도체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처리하는 부위인데 이곳의 활동이 줄어들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완화됩니다. 해마의 크기도 증가합니다. 해마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로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명상은 해마를 보호하고 강화시킵니다.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코르티솔 분비가 감소합니다. 면역 기능도 강화됩니다. 텔로미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회 1공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잡념이 들어도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걷기 명상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의 감각, 몸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일상 속 마음 챙김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고, 설거지할 때는 물의 온도와 비누, 거품의 감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운동과 같습니다.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하나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몸만 챙기거나 마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지속적인 학습, 좋은 인간관계, 마음 챙김, 실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하고 건강한 노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쉽지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관리부터 환경 독소 차단, 정기 검진의 중요성,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건강한 생활 방식까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물과 영양제의 올바른 활용법.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약물은 병을 치료하는 도구인 동시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다약제 복용이 흔한데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약물 간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약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 약품, 건강기능식품까지 모두 포함해서 목록을 만드세요. 각 약물의 이름, 용량, 복용 시간, 복용 이유를 적어두면 의료진과 상담할 때 도움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약물을 검토하세요. 최소 6개월마다 담당 의사와 함께 현재 복용 중인 약물들이 여전히 필요한지,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증상이 호전된 약물이나 더 이상 필요 없는 약물은 의사와 상의 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도 고려해 보세요. 어지러움, 졸음, 소화불량, 변비 등은 약물 부작용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영양제의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지만 실제로는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엽산 등은 결핍이 흔한 영양소들이지만 개인차가 크므로 검사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과다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경 독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법.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화학물질과 환경 독소에 노출됩니다. 이런 독소들은 체내에 축적되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중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환기는 기본입니다. 하루에 최소 3회, 각각 10분 이상 환기시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세요. 요리할 때나 청소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하세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HEPA 필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필터는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실내 식물을 기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스킨답서스, 산세베리아, 아레카야자 등은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난 식물들입니다. 화학 세제의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이킹소다, 식초, 레몬 등 천연 재료를 활용한 청소법을 익혀보세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도 도움됩니다. 특히 음식을 담는 용기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피하세요. 식품 첨가물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드세요. 농약 걱정이 있다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거나 꼼꼼히 세척해서 드세요. 정기 검진과 예방의학의 중요성.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진행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나이별로 꼭 받아야 할 검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대부터는 기본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내시경과 유방암 검사도 시작하세요. 50대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5년마다 받으세요.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골밀도 검사도 받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세요. 60대부터는 심혈관 검사를 더 자주 받으세요.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등을 통해 혈관 건강을 확인합니다. 또한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인지기능 검사도 고려해 보세요.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폐경 후에는 호르몬 검사도 받아보세요. 남성의 경우 50세부터 전립선암 검사를 받으세요. 하지만 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위험 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게 나왔다면 단순히 약물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체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건강한 생활 방식.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일상이 된 디지털 시대. 새로운 건강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목과 어깨 결림, 안구건조증, 수면장애, 디지털 중독 등이 대표적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 법칙을 지키세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근시 진행을 늦춥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추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발은 바닥에 평평히 놓으세요. 목을 앞으로 빼거나 구부정한 자세는 피하세요. 블루라이트 차단을 고려해 보세요. 저녁 시간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사용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도 필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기기를 끄고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별 건강관리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나이별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0대에는 기초 체력 관리와 건강한 습관 형성에 집중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며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세요.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정기 검진을 시작하세요. 40대에는 만성질환 예방에 집중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를 시작하고 체중 관리에 신경 쓰세요. 근력 운동을 늘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정신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50대에는 호르몬 변화에 대비하세요. 여성은 폐경, 남성은 남성 갱년기에 대비해서 호르몬 검사를 받고 필요시 치료를 받으세요. 골밀도 관리를 시작하고 암 검진을 충실히 받으세요. 60대에는 독립성 유지에 집중하세요. 근력과 균형 감각 유지를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사회 활동을 지속하세요.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활동을 늘리고 만성질환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70대 이후에는 삶의 질 유지에 집중하세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낙상을 예방하며 약물 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미래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후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